안녕하세요.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GPT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로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으며, 누가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챗 GP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요즘 TV에서나 뉴스에서나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인데요. 이 챗 GPT는 2022년 11월 30일에 출시를 했었는데 인기가 얼마나 높냐면 출시하자마자 5일 만에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이 되었고요. 출시 2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출시한 지 3개월 이상이 되었으니까 아마 이보다는 사용자 수가 더 많을 텐데요. 이 1억 명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 건지 처음엔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1억 명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인구의 2배 달하는 사용자들이 챗 GPT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구나라는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이 사용자 수에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챗 GPT는 2016년 딥마인드에서 개발했던 알파고 이후 이렇게 전 세계를 열광하게 하는 두 번째 인공지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알파고와 챗 GPT의 차이점을 잠깐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알파고는 바둑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지능이고요. 챗 GPT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둑 두실 줄 아시나요?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같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발못이거든요. 그렇듯이 바둑이라는 건 전체 인구 중에서 즐기고 잘 하는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반면에 대화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대화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저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죠. 자, 대화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에 살던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던지 간에 매일매일 평생 동안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챗 GPT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파고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프로 바둑 기사들하고만 경기를 진행하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알파고를 사용해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챗 GPT는 어떤가요? 누구나 무료 계정만 있으면 가입을 해서 챗 GPT에게 내가 원하는 질문을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답변을 내어주는지 직접 경험을 해 볼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사용해보고 이런 기술로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이걸로 이걸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더 다양한 기술 사례가 등장하고 또 실무에 도입되는 속도도 매우 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인 만큼 우리도 이 기술이 어떤 건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 GPT는 GPT라고 하는 언어를 생성해내는 대형 딥러닝 모델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킨 거다?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챗봇 형태로 업데이트를 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GPT가 할 수 있었던 이런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대화와 관련된 질의응답이나 일상 대화 기술만 가지고 챗 GPT를 만든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챗 GPT는 기존의 GPT가 할 수 있었던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채팅 형태로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부터 좀 다른데요. 먼저 이 화면을 보시면 기존 GPT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있고요. 이 창 안에서 사용자가 무엇을 해줘?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뒤를 GPT 모델이 채워줘서 사람과 모델의 기능,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챗 GPT는 이렇게 사용자가 안녕 반가워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GPT가 답변을 하고 또 그 답변에 대해서 사용자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은 걸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진짜 친구하고 채팅하듯이 A와 B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챗 GPT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는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에게 하듯이 뭔가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나 아니면 복잡한 명령어가 아니라 그냥 지금 몇 시지? 어떤 거 알려줘. 재밌는 이야기 들려줘. 이런 식으로 정말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는 우리가 카톡으로 친구에게 뭘 물어보듯이 그렇게 편한 일상 용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챗 GPT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냥 챗봇처럼 그냥 형태만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 기존의 GPT와는 이거 말고는 큰 차이점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적인 차이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한 큰 요인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챗봇이라고 하면 기존에 생각하던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별 도움이 안 된다. 챗봇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얘는 결국 상담사에게 물어보세요. 라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물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인식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챗봇은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했던 챗봇 테이는 트위터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했었는데 특정 인종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출시한 지 16시간 만에 계정을 삭제했어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 스케터랩에서 출시한 챗봇 이루다 역시 혐오 발언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 때문에 3주 만에 서비스 종료를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스캐터랩은 이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지금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이루다 버전 2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렇듯이 챗봇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위험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폭력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학습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픈 AI의 GPT 모델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종 전혀 사실이 아닌 답변을 내어주기도 했고요. 때로는 차별적인 내용, 그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답변, 또는 심지어 폭력적이거나 좀 유해한 답변을 내어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하라고 절대 가르치진 않았었는데 오픈 AI가 GPT를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데이터에는 위키피디아나 책처럼 좋은 데이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냥
웹 문서, 일반인들이 누구나 공개해 놨던 다양한 웹 문서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필터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잘못된 정보, 혐오적인 발언 이런 게 있다면 모델은 그걸 그대로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픈 AI에서는 직접 모델을 훈련시키기로 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오픈 AI에서는 여러 명의 작업자를 고용을 했고요. 이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기존에 사용자가 GPT에게 물어봤던 질문을 이 작업자들에게 보여주고 만약에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모범 답안을 작성하게 합니다. 만일 질문이 초등학생에게 중력을 설명해줘 였다면 이걸 사람이 중력은 지구처럼 아주 큰 물체 주변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중력 때문에 우리가 땅에 붙어 있고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력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답안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작업자분들이 모범 답안을 다 작성을 하게 되면 작성된 이 답안과 질문을 보여주면서 기존 GPT 모델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답변하면 좋아 라고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GPT가 조금 더 향상이 됩니다. 이 지도학습이 뭐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우리 친절한 AI 구강, 머신러닝의 종류에서 제가 친절히 설명해 두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학습을 통해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구나 라고 한번 학습이 된 GPT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향상이 된 업그레이드 된 GPT 모델인데요. 이제 이 모델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델이 여러 가지 답변을 내어주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답변, 우주의 시공간이라는 뭔가 초등학생에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답변, 각 물체 질량의 초등학생이 질량을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무게가 무거운 물건. 요건 좀 그래도 좀 쉽게 설명을 해준 것 같고요. 네 번째, 우리가 땅에 발을 점점점 이런 식으로 모델이 여러 가지 답변을 줬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의 작업자 분들이 또 등장을 해서 모델이 만들어낸 여러 개의 답변 중에서 어떤 게 질문에 대한 가장 올바른 답변인지 4번이 가장 좋다. 그 다음 3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이 가장 적절한 대답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답변이 가장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는지 순서대로 랭킹을 매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랭킹을 다시 한번 모델에게 보여주면서 자,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가장 좋은 모범 답안에 가깝게 답을 내어주면 우리가 높은 보상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모델을 강화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보상을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면서 어떤 특정 행동을 강화시키는 강화 학습 기억나시죠? 이것도 9강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 학습을 통해서 모델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을 거쳐서 모델은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출력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피드백을 주면서 모델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강화해야 되는지 학습을 시키는 걸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이라고 하고 줄여서 RLHF라고 합니다. 최근 챗 GPT 덕분에 인공지능계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개념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간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기존의 GPT-3를 조금 업그레이드한 GPT 3.5를 인간 피드백 기반 강학습으로 학습을 시키면서 모델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을 시킨 게 바로 챗 GP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웹페이지 형태가 채팅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사람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피드백을 주면서 좀 안정성을 높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채팅, 챗봇이라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인터랙션을 하다 보면 어떤 아웃풋이 나올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픈 AI에서는 이 챗 GPT를 출시하자마자 한 달 동안 피드백 컨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피해 요소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피드백으로 오픈 AI에게 제출을 하면은 오픈 AI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500를 상금으로 주는 그런 컨테스트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 AI는 최대한 안정적이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한 달, 두 달, 세 달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많은 기업에서 실제 업무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챗 GPT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문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GPT에 비해서 전반적인 대화의 흐름을 쭉 이어나가면서 그걸 파악하고 앞의 대화를 기억하면서 답변을 내어준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빠른 사과를 한다는 큰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챗 GPT에게 재밌는 이야기 해줘 라고 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러면서 동물원의 앵무새와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정말 재미없었어요. 제가 뒤에 건 생략했는데 그래서 제가 재미없는 이모티콘을 이렇게 올렸더니 챗 GPT가 죄송합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군요. 라는 식으로 앞에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의 반응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빠르게 사과를 하는 굉장히 착하고 친절한 챗봇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문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안전성과 신뢰도가 향상된 챗봇인데요. 기존의 GPT에게 제가 옆집에 몰래 들어가는 방법 3가지 이렇게 쳤더니 다른 사람의 열쇠 사용해서 들어가기, 기존 창문이나 문을 이용해서 들어가기,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으로 갔을 때 잠깐 들어가기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사실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용자가 옆집에 몰래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인공지능이 이런 걸 도움을 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사용법이 아닌데 챗 GPT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면 제가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불법적이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적극 권장하지 않으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뭔가 교과서 같은 답변 내어주는 거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챗 GPT는 정말 인간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의 범절을 지키고 또 그 윤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오픈 AI에서는 약 40명 가량의 프리랜서들과 계약을 맺어서
GPT를 인간 기반 피드백을 주면서 학습을 시켰는데요. 이때 이 프리랜서들은 업워크라고 하는 미국의 프리랜서 구직 사이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크몽, 위시캣, 숨고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와 AI 데이터 플랫폼 회사인 스케일 AI에서 이 프리랜서들을 모집을 했는데요. 이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픈 AI에서는 그 사람들의 국가나 성별, 나이, 학력은 전혀 보지 않고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작업자들을 선별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민감한 내용, 그러니까 뭔가 차별적인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혐오한 내용이 있거나 하는 그런 내용의 컨텐츠를 잘 파악을 해내는지, 또는 잠재적인 위험, 이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잠재적으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유해한 문장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판단 정도가 오픈 AI 연구자들과 좀 유사한가, 이런 걸 기반으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40명 가량을 선별해내서 그분들과 많은 양의 인간 피드백을 생성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하면 엄청난 성능의 하드웨어를 뒷받침하고 또 그만큼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막 학습을 빠르게 하면서 뭔가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하면서 막 스스로 학습을 하고 지능이 생기는 그런 걸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뒷단에서는 이 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인공지능을 안정적이고 또 신뢰도 있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개발을 해내고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서 만들어진 챗 GPT는 고객 지원, Q&A나 메일 대응, 또는 사무 보조, 또는 교육에서 또 컨텐츠 생성할 때, 그리고 번역, 그다음에 상담하는 용도로, 또는 게임에서 게임 캐릭터의 대화 또는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의료 영역에서 진단을 도움받거나 초기 증상을 분석하거나 할 때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챗 GPT의 활약은 점점 더 그 분야가 넓어지고 확장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챗 GPT 기술 성능이 이 정도구나. 내가 물어보는 거에서 이 정도로 대답을 하는구나. 내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물어보면 이 정도 얘가 답변을 해주는구나. 라는 걸 꼭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챗 GPT는 기존의 GPT를 좀 업그레이드 하긴 했는데 특히 안정성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수미칩 오리지널 맛에 양파를 집중적으로 투하해서 수미칩 어니언 맛을 개발해낸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챗 GPT에 대한 내용을 이번 파트 2 영상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챗 GPT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더 많고 여러분들도 아직 궁금하신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실시간으로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서 알려주나요? 제가 작성하는, 질문하는 내용을 바로 이 모델이 학습하나요? 또는 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나요? 이건 언제까지 무료로 쓸 수 있나요? 이 모델은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만 내어주나요? 이런 질문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건 잘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혹시 저 이거 궁금한 거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내용들까지 참고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챗 GPT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 궁금한 내용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